만나면 좋은 친구 MBC. 뭐해? 어서! 지금 상황에선 차라리 경찰서가 안전해. 2017년에 개봉한 영화 박열을 기억하시나요? 영화 박열의 실제 모델인 경북 문경 출신의 박열 선생을 기리기 위한 박열 의사기념관이 이달의 지역 현충시설로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킨 독립운동의 역사,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독립운동의 역사, 그 발자취를 따라 먼저 방문한 곳은 문경시 마성면입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박열의사 기념관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하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박열의사 기념관 우성민 학예사라고 합니다. 네, 이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데요. 박열의사 기념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박열의사 기념관은 이제 문경 출신의 독립운동가 박열 선생의 애국 정신과 그리고 어를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문경시에 뜻있는 분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2012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선생님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박열의사 기념관. 사실 박열 선생님 잘 몰랐는데 영화 때문에 좀 더 친숙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과로 유명한 문경을 알고 영화 박열로 독립운동가 박열을 알았다면 오늘은 문경의 박열을 기억해 봅니다. 박열이라는 사람의 삶의 전부를 만나볼 수 있는 박열의사 기념관. 더욱 그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박열 선생님에 대한 자료들이 참 많이 남아있는데 사실 박열하면 많은 독립투사들 중에서도 잘 몰랐어요. 저는. 어떤 분이신가요? 박열 의사는 문경 출신의 독립운동가고요. 어린 시절에 이곳 기념관이 있는 마성면 오천리에서 자랐고, 그리고 18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불령사 그리고 흑우회, 흑도회 이런 사상 단체를 만드셔서 이제 아나키즘에 입각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반자인 가네코 오미코와 함께 폭탄을 입수해서 천황과 그리고 황태자를 암살하려고 했었고요. 하지만 관동 대지진 중에 일본 황태자 암살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22년 2개월 최장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한 후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겠다는 판단에 18세의 나이로 일본으로 건너갔던 박열의사. 1921년 20세의 나이로 흑도회를 조직해 항일투쟁부터 일본 정부의 암살을 꾀했다가 체포되어 옥살이까지. 감옥에서도 당당하고 용감했습니다. 박열의 동반자 가네코 후미코. 우리 박열 선생님이 일본에서 항일투쟁을 할 때 든든한 힘이 되고 동반자가 되셨던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 분이세요? 가네코 오미코 여사는 일본인이지만 어린 시절 일본 그 제도로부터 이제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생각해 왔고요. 그렇게 학대를 받다가 박열 선생님이 쓴 시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만났고 얘기를 해보니까 뜻이 맞아서 권력에 대한 반역이라던가 그런 뜻을 위해 함께 투쟁을 하셨습니다. 가네코 오미코와 박열 의사는 일본에서의 공판 당시에도 함께 조선 옷을 입고 우리는 조선인이므로 재판도 조선말로 할 것이라며 당당하게 통역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박열 의사의 생가지가 바로 이곳에 있어 기념관도 이곳 마을에 지었다고 하는데요. 박열 의사의 당시 모습을 상상해보며 차분하게 둘러봅니다. 이렇게 생가트를 둘러보고 나니까 아니 일본까지 가서 이렇게 수학을 했다고 해서 의리의리한 대궐집 같은 데서 자란 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니군요. 네, 사실 박열 의사의 집안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가세가 기울어서 가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업에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탓한 게 아니라 그 환경보다도 항상 생각,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몸소 깨우쳐 주신 분이네요. 그렇죠. 그런 박열의 의지와 사상의 매력을 느끼고 함께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하며 박열과 같은 아나키스트가 된 여자가 있습니다. 박열 선생의 동반자 가네코 후미코. 그는 동반자이자 항일 독립운동을 또 함께했던 동지의 역할도 함께 하셨군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또 큰 후광을 받았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생전에 박열 의사와 함께 그 투쟁한 공을 인정받아서 본인으로선 두 번째로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에 서원이 되셨습니다. 잘못된 거, 불의에 항거하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적을 떠나서요. 근데 또 한편 또 안타까운 점은요. 지금 여기에는 가네코 후미코의 묘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박열 의사가 해방 후에 한국에 오셨다가 사실 6.25 전쟁 때 납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묘 또한 북한 평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관에는 가네코 후미코의 묘소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봉분을 보면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바로 박열 선생님의 자리를 비워놓은 것이겠죠.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 가네코 후미코, 우리 박열 선생님이 한 자리에 계신 모습, 네, 꼭 보고 싶습니다. 두 분의 만남을 하루속히 기원합니다. 사형 판결이 났을 당시 박열 의사는 육체야 자네들 마음대로 죽이지만 내 정신이야 어찌하겠는가 라는 명대사를 남겼다고 전해지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 이어서 문경시 가은읍에 또 다른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영웅의 가슴 먹먹해지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문경의 현충시설 두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운강 2강년 기념관. 네, 어떤 곳인지 저희가 뭐 역사책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더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한말 의병 항쟁의 횃불이신 운강 2강년 의병대장의 업적을 기리는 곳으로 2002년 4월에 개관되어서 사당과 유물 전시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관장님도 기운이 넘치시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빨리 우리 운강 2강년 선생님의 흔적 발자취를 찾아보고 싶네요. 예, 들어갑시다. 안내 좀 해주세요. 동학 농민운동 때 문경 동학군의 지휘관으로 일본군과 싸웠던 이강년 선생.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신라의 옛 땅을 수호하기 위해 운강이라는 호를 삼았다고. 칼을 빼들어 하늘 높이 치켜든 동상의 운강 이강년 선생. 더 깊이 알고 싶어집니다. 운강 2강년 선생님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진짜 의병 대장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셨는지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운강 2강년 선생은 이 문경을 중심으로 고모산성 전투와 또 세제, 갈평 전투를 거쳐서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까지 올라가셔서 싸우셨던 분입니다. 관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운강 2강년 선생님의 흔적을 눈으로 빨리 좀 더 만나보고 싶거든요. 그런 곳이 있다면서요. 네, 유물 전시관으로 가시죠. 아, 그래요? 네. 이강년 의병대장의 굳센 표정을 기억한 채 들어가 보는 유물 전시관. 의병활동 연보와 교지 관찰, 훈장과 포장 등 다양한 유품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운강 선생의 삶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의병활동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곳 문경뿐만 아니라 예. 뭐 충청북도, 저기 뭐 강원도, 경기도까지 네, 뭐 맞습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했기 때문에 그 일본군 입장에서는 아마 정말 이강년 선생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가장 두려웠던 그런 의병장이었었죠. 당시 운강 선생은 무관으로서 병법, 그러니까 전술을 아셨던 분이죠. 다른 어떤 의병장보다도 뛰어난 그 전투력, 산악전과 유격전으로 맞서 싸우셨던 분입니다. 운강 선생의 세계를 만났으니 우리가 보답할 차례.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운강 선생의 영전을 모신 사당입니다.
나라의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일어나 침략군과 싸웠던 의병대장 운강 이강년 선생. 향을 피우고 묵념을 올리며 그 감사함을 깊이 전해봅니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박열 선생, 운강 이강년 선생,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운강 이강년 기념관입니다. 네, 이곳은 바로 문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념관에 방문해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느끼고 기억해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현충시설을 직접 방문해 감사함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여러분은 혹시 차를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과 마시느냐 또 어떤 분위기에 마시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차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 그 차의 종류를 하나씩 맛보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차의 세계. 그 출구 없는 매력을 티 소믈리에들과 함께 차차 알아보시죠. 차분하게 진행 중인 강의. 오늘의 주제는 바로 홍차인데요. 전통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티 소믈리에로서 능숙히 설명을 이어나가는 은주 씨. 그리고 그녀의 학생들도 티 소믈리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티 소믈리에는 이 숟가락 하나를 들고 산지의 티들을 맛보고 소비자에게 티를 제공하며 아울러 티 산업계 전반을 이끌어가는 전문가를 바로 티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차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한때를 선사하는 차 전문가 티 소믈리에. 수많은 차를 오감으로 경험하는 과정이 필수인 만큼 교육기관의 전문적인 강의를 찾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티들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조 방법, 산지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진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일단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차를 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차와 식사를 같이 하는 티 페어링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고 싶어요. 아늑함이 느껴지는 대구의 한 카페. 커피 대신 다양한 차를 제공하는 이곳은 대구에 그리 흔치 않은 티하우스이자 두 티 소믈리에의 아지트입니다. 저는 차를 시작한 지 올해로 6년째입니다. 한 2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직장 동료였는데 같이 이제 뭐 취미 생활을 공유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차 마시는 거, 그리고 찻집 방문, 여행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가 이제 둘이서 뜻이 맞아가지고 그럼 우리 차 한번 해볼래? 공부 같이 하다가 찻집을 이렇게 오픈한 거죠. 우리나라에선 인삼차나 생강차 같은 대용차도 묶어서 차라고 부르는데요. 세계적으로 티, 즉 차는 주로 차나무 잎으로 만든 잎차를 뜻한다는 사실. 이곳에서도 10수종의 잎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은주 씨와 미경 씨가 직접 고른 고품질의 차들이 있죠. 차는 차나무 잎을 따서 어떻게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6대 다류로 나누어지는데 크게 나누면은 백차, 황차, 녹차, 청차, 홍차, 흑차로 나누어지는데요. 산화를 하지 않았으면은 녹차고요. 완전 산화한 차는 홍차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청차가 있고요. 그리고 후 발효차인 흑차로 나누어집니다. 같은 차나무의 잎으로 만들더라도 맛과 향, 빛깔은 천차만별인 것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요즘은 티백으로도 다양한 차가 나와 간편하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차들을 많이 마셔봤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는 인도 홍차인 다즐링입니다.
이 차는 톡 쏘는 맛과 바삭거리는 촉감 그리고 달콤한 과일 향이 조화를 이루는 차라서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처음 차를 접하시는 분에게는 가양차를 추천드려요. 허브나 꽃, 과일 등 다양한 부재료를 가미하여 차의 향미를 높여서 마시기가 좋습니다. 두 사람이 차 못지않게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은 바로 티푸드입니다. 맛있는 차와 그에 어울리는 티푸드. 거기에 오늘의 분위기까지 어우러지면 금상첨화겠죠? 이 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차는 봄 기운을 가득 담은 녹차를 추천하고요. 이 녹차에는 싱그러운 풀향과 고소한 단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에 어울리는 티푸드는요, 양갱과 금귤전과 그리고 유자 곶감마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티소믈리에가 다주가 되어 진행하는 다회가 있는 날.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봄이 주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춘 다회. 서울에는 다회가 참 많아요. 다회가 참 많은데 대구에는 다회가 잘 없는데 여기에서 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떤 차에 어떤 음식이 먹을 때 이제 극대화되는지 맛이랑 향 이런 게 이제 제일 기대가 됩니다. 이번 다회는 입춘이란 단어를 주제로 다가오는 봄에 어울리는 차와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드실 차는 하동 녹차 세작인데요. 세작이 가지고 있는 단맛, 감칠맛, 떫은 맛, 쓴맛을 한번 요 화과자랑 곁들여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우려낸 녹차를 다 함께 음미하는 손님들. 그리고는 달달한 화과자도 한입 베어 물어봅니다. 눈으로도 만족하고 또 향으로도 만족하고. 녹차를 여러 가지 온도에 나눠서 각자 마셔봤는데 뜨거운 온도에서 올렸을 때는 이제 화과자랑 굉장히 잘 어울려서 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차례로 선보이는 세 가지의 차. 그리고 차에 곁들인 세 가지의 티푸드. 그 중에서도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메뉴는 보이차와 함께 나온 춘병입니다. 이 잘 숙성된 보이차의 부드러운 맛이 밀가루 소화도 돕고요. 그리고 파채의 어떤 강한 맛도 잡아주고 해서 아마 잘 어울릴 겁니다. 적재적소의 설명 덕분에 한층 깊어지는 맛의 이해도. 손님들은 차츰 차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정말 봄을 맞이하는 기분이고요. 몸도 마음도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티페어링 중에서 춘병하고 보이차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춘병이 주는 시각적인 봄의 분위기와 그리고 보이 생차가 주는 약간 묵직한 면? 서로 상반되는 그 두 부분이 굉장히 의외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차는 늘 혼자 마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제 다식도 즐기고 같이 이제 정보도 교환해서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긴 일상 다반사. 차는 사람 간의 대화를 잇는 소통의 매개체가 됩니다. 차는 본연의 맛도 좋지만 찻자리가 주는 매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차를 우리기 위해서 기물을 꺼내고 기물을 닫고 그리고 물을 부어서 차를 우리고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가지게 되는 정서적 안정이라든가 평화로움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올 봄에는 차와 함께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색으로, 향으로, 맛으로 잘 마른 찻잎이 만들어내는 향기로운 한때. 내일은 늘 먹던 커피 대신 가볍게 녹차 한 잔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확실하잖아요. 애매한 게 없어요. 다른 거는 과해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겨야 되죠. 확신하게 만들고 싶어요. 얘 갈만했다. UFC가 본 눈이 틀리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승부욕에 되게 강했어요.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동네 애들이랑도 되게 많이 싸우기도 했고 모든 것에 그런 승부욕을 갖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엔 되게 많이 힘들고 그걸 어떻게 해소할지 몰랐었는데 근데 이걸 시작하고 나머지는 내려놓게 됐죠. 뭐 말 그대로 종합 모든 걸 합친 격투기인데요. 최소한의 룰 같은 거 후두부 그리고 척추 때리기 금지 뭐 그 정도의 룰을 가지고 모든 스포츠를 합쳐서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맞았을 때 깜짝 놀랐죠.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그 딱 맞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대신 그만큼 저도 상대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죠. 결과가 빨리 나요. Fighting out of Korea, Kim So-yu. Starting from the bottom, just to climb to the top. Struggles, yeah, I got 'em, but I'm never gonna stop.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자인 것 같은데 내가 싸우면 이기나? 인스타 DM으로 엄청 옵니다. 조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저랑 싸워주실 수 있나요? 여자랑 싸우고 싶은 남자의 모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대박. 제 주변 여자애들한테 싹 다 그렇게 돌렸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 드세요? 20만 원으로 나를 싸우게 하려고 하다니 대단하군. 다시 세 개 쳐, 세 개. 월요일 뭐 복싱 앤 레슬링, 화요일 뭐 주짓수 앤 파운딩, 뭐 수요일 타격만, 점프 같은 것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폭발력 같은 걸 키우고 싶어서. 진짜 힘든 운동을 끝낸 뒤를 너무 좋아했어요. 와, 씨, 내가 이런 것도 해내다니. 집에서 밥 먹고 일 겨우 나가면서 하는 게 없는 내가 여기서 이런 걸 해내다니 뭐 이렇게 행복했죠. 처음 MMA 졌을 땐 좀 기분 좋았어요. 내가 아직 더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게 좋았죠. 엄청 터지게 되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이렇게 기본기가 없는데 내가 왜 계속 이기는 거지? 여성부가 이렇게 좁은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계는 넓었다. 나도 얼른 기본기를 쌓아서 저렇게 시합을 하고 싶다. 시합 영상 후기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 사이로 팔을 잡아서 안발을 시도하는 하루 종일 뭐 한 500번 볼걸요? 비행기 타면서도 보고. 인터넷 안 되면 못 보니까 녹화해서 봅니다. 보면 각인이 되죠. 나의 장점과 단점들이. 정말 실감 안 납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엄청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 시합하고 싶다가 아니라 와 진짜 세다. 내가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이제는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겨야 되죠. 그거 하나로 시작해서 많은 가능성이 나올 것 같아요. 얘 갈만했다. UFC가 본 눈이 틀리지 않았다. 지금은 증명하고 싶습니다. 많이 다르죠.
정신적으로 좀 많이 성장한 것 같고 몸도 많이 커졌고 종합격투기 시작하고 난 뒤에 갑자기 몸이 엄청 커져서 개이득 이랬죠. 와 좋다 이렇게. 나는 그냥 운동만 했는데 몸이 커지네. 우와 신기하다. 내가 만들었잖아요. 이게 나의 어떤 관점과 노력이 조금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요. 여리여리한 몸이었어도 운동을 해서 그렇게 변했으면 아마 그게 엄청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필요한 몸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운동신경 없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운동신경을 못하는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한 번도 안 배워봤는데 주먹을 엄청 잘 쳐요. 뭐 그런 느낌? 이거는 진입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다 다르거든요. 복싱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주짓수부터 시작하거나 레슬링부터 시작하거나 복스 같은 경우 가면 커스텀 되는 음료가 많잖아요. 이것도 커스텀 할 수 있어요. 나만의 스타일이 다 있거든요. 보통 싫어하면 나 싫어해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거는 싫어함도 다른 좋아함으로 메꿀 수 있어요. 제 경기를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또한 격투기도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같이 하자. 와라. 인생에서 내 편을 만나 가장 축복받고 아름다운 날.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좀 설레었어요. 행복해요. 설레고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판타스틱한 하루를 꿈꾸는 예비 신혼부부들 모두 모이세요. 제주시의 한 바닷가. 요즘 웨딩 촬영지로 핫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작가님의 연출에 따라 걷고 뛰고 하는데 얼굴에는 웃음이 한가득이네요. 보통 이제 신랑 신부님들은 육지에서 오시기 때문에 약간 제주도스러운 장소들 많이 선호하세요. 지금 삼양이 노을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신랑 신부님들께서 선호하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주도의 바다나 제주도에 뭐 울창한 숲이 있는 나무 들판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보는 사람들도 미소 짓게 합니다. 인생의 한 번, 찬란한 한때 무엇인들 아까울까요? 제주도가 고향인 것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일본에서도 찍을 수 있는데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제주도가 확실히 이런 업체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좀 선택지도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곳을 정할 수 있어서 제주도에서 찍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 다 모이세요. 결혼을 앞두고 준비할 게 얼마나 많나요? 흔히 말하는 스드메부터 예물, 청첩장과 답례품, 게다가 집 인테리어까지. 제주 MBC 웨딩페어. 이곳에 오면 고민 끝입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딱딱한 상담 위주의 웨딩 박람회에서 벗어나서 참여형 이벤트, 부대 행사 같은 허니문 설명회, 그리고 웰컴 플라워, 네일 서비스 같은 부대 행사를 통해서 예비 신랑 신부들도 즐겁게 웨딩 준비를 하자는 컨셉으로 이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결혼 준비하다 몸살 난다는 분들 많잖아요. 이왕에 할 거 즐겁게 신나게 하자고요. 웨딩페어에는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참여했는데요. 웨딩 드레스부터 미용, 웨딩홀, 인테리어까지 결혼의 모든 걸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저는 조금
조금 화려한 드레스 입고 싶어가지고 좀 어두운 홀 보러 왔어요. 전반적으로 다 보려고 하고 있는데 웨딩홀이나 드레스 뭐 여러 가지 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랑 그다음 드레스 그다음에 이렇게 메이크업 이런 것들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 웨딩 페어를 뭐 여러 번 방문해 본 건 아닌데 처음이라서 뭐 어떤 것들 준비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두 손 꼭 잡고 곳곳을 누비는 예비 신혼부부들. 여러 곳 발품 팔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예복 하나만 해도 디자인 트렌드에 맞춰 이렇게나 다양하네요.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대충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일 텐데요. 현장에서 선택할 경우 구입 특전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또 트렌드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예전 같은 그런 남 보여주기식 느낌보다는 요즘에는 각자의 개성을 살린 데일리 주얼리 쪽으로도 많이들 추구하시는 편이라 그런 걸 좀 설명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오프라인 손님들도 혜택을 드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람회였다 보니까 금액적인 할인 혜택이랑 사은품적으로다가 조금 더 추가로 진행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조금 파스텔 톤에 좀 은은하면서 오묘한 느낌이 나는 한복들 색상으로 많이 나가는 편이시고 또 이제 너무 전통 한복 같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퓨전 같지 않은 이제 좀 포인트를 주는 한복들이 조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장 방문하시는 손님들과 이제 웨딩 박람회 손님들이랑 이제 가격대를 균일화하고 이제 또 저희가 상담하시면은 저희 이제 상품권도 같이 드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게 너무나 명확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은 매체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관심을 갖고 저희를 찾아오시기 전에 사전에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그러고서 이제 오시는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박람회 통해서 오신 분들을 한해서는 첫 번째는 자재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혜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문을 무료로 제작해드리는 특전이 하나 있고 커튼 블레인드를 이제 이사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실측해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특전으로 드리고 있고요. 저희와 이제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이 서비스를 한 가지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웨딩 페어 혜택이 참 많은데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엄선된 업체들로 구성해 예비 부부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알뜰하게 똑똑한 선택으로 행복한 결혼 준비할 수 있겠네요. 직접 둘러본 이들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뭐 업체 수도 많았고 뭐 다채롭게 있어가지고 하나씩 구경하면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제주도에서 야외 스냅 많이 찍으니까 야외도 봤고 근데 스튜디오에서 찍어야 좀 깔끔한 느낌도 있어서 두 개 다 봤어요. 오늘 한복이랑 그리고 갑자기 신랑이 피부 관리를 받고 싶다고 해서 신랑 것도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약간 파란색, 그냥 분홍색 이런 가벼운 계열이었는데 요즘은 뭐 초록색이라든지 좀 군청색 등 색깔들도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무늬들도 좀 다양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이게 좀 많이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했어요, 이렇게? 너무 유익했어요. 너무 유익했고 내년에 또 하면 꼭 올 겁니다. 내년에 또 결혼할까 우리? 내년에 또 하려고.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맘에 꼭 들게 선택할 수 있는 웨딩 페어. 맘에 꼭 드는 선택들 하셨나요? 인생의 특별한 날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날 모든 예비 신혼부부들 꽃길만 걸으세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냉동 김밥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양으로 김밥 전성시대.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K푸드의 대표주자 자랑스러운 김밥인데요. 남도를 대표하는 미식의 도시 순천에선 또 다른 차원의 김밥이 탄생했으니 김밥 속에 바다가 사르르르르 펼쳐집니다.
씹을 때 식감도 좋지만 입안에 바다향이 확 느껴져서 순천이구나 확실히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밥의 이유 있는 변신. 바다를 품은 이색 김밥을 소개합니다. 언제든 누구와 함께 먹든 늘 맛있는 우리의 소울푸드. 김밥의 색다른 변신을 찾아간 곳은 순천역 인근의 아담한 김밥집인데요. 바다를 품은 이색 김밥, 식재료의 비밀은 귀여운 문어 인형에 있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고 또 고향이 여수고 아버지 고향은 또 오바지 본가는 또 돌산이고 해서 꼬마김밥에 문어를 넣어서 한번 출시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문어 꼬마김밥을 개발했습니다. 여수 돌산바다를 누비던 싱싱한 돌문어를 삶아낸 후에 비법 양념을 넣어 조리면 식감이 더욱 쫀득쫀득해진다는데요. 조림장 레시피는 특급 비밀이랍니다. 이제 조리를 할 때 단순 그냥 장으로 하기보다는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질린 맛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해 볼까 해서 결국 이제 고민 끝에 우리만의 이제 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빠지면 섭섭한 김밥의 기본 재료들 나란히 줄 맞춰 준비 완료. 이제 돌돌돌 맛있게 말아봐야겠죠. 밥 위에 쫄깃쫄깃한 문어조림을 살포시 얹어주고 그 옆에 올라가는 건 어라? 마늘? 이건 정말 상상 불가 조합인데요? 김밥에 마늘은 왜 넣으신 거예요? 제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사실 건강식이었어요. 건강식이었다 보니까 문어였는데 문어였다가 이제 우리가 어쩌다가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아프고 나서 와서 이게 먹게 됐다. 또 찾아오실 때 여기에 어떤 다른 것이 없을까 했을 때 향암 효과도 있는 이 마늘이 괜찮겠다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다 내음이 가득 향긋한 돌문어 밥상 푸짐하고 먹음직스럽죠? 안녕하세요. 예. 김밥 찾아왔어요. 예, 문어꼬마김밥. 네네네. 문어모듬이죠. 아까 주문한 거. 예, 고맙습니다. 문어를 꼭 품은 김밥 맛은 과연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맛 자체로는 전혀 이렇게 생소한 맛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느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조합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식감 자체가 좋으니까 맛이 조화로운 느낌이 들고 흡족해요. 먹고 나면. 네. 우리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짜장면 처음으로 먹어봤을 때 그 막 신기한 그런 맛 그런 것 같았어요.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바다를 품은 김밥 또 다른 주인공은 드넓은 순천만에 있다는데요. 설마 농계? 순천만 터줏대감 7개를 몰라보시면 섭섭하죠. 오호라 7개였구나. 근데 김밥에 7개가 들어가는 건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7개 김밥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순천의 특산물인 7개를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김밥과 융합하여 사람들이 순천의 특산물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볶아가지고 한번 가루를 내볼까 하고 볶았는데 축축하더라고요. 볶아가지고 안 돼. 그래서 구웠는데 그래도 가루가 안 만들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려가지고 건조를 완전히 바삭바삭하게 가루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는 돌 씹는 맛도 나지 않고 비린 맛도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건조를 잘 시켜야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갖은 정성 기울여 만든 칠개가루를 달걀 지단에 듬뿍 넣으면 감칠맛이 폭발하는데요. 순천만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먹었던 건강한 식재료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답니다. 처음엔 좀 거부감이 들기는 했는데 이제 또 순천의 로컬 푸드를 또 김밥에 접목을 시키면 또 저희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게 돼서
김밥과 접목시킬 수 있게 칠개가루를 만들게 돼서 넣게 되었어요. 영양 만점 7개의 또 다른 변신, 7개 강정인데요. 고소한 튀김에 감칠맛 폭발하는 양념 소스를 더하면 실패 없는 조합이겠죠? 비주얼까지 훈훈한 7개 밥상입니다. 순천뿐만 아니라 춘천 근방에 있는 광양, 여수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또 다른 지역의 특산품도 이용해서 더 김밥 종류를 늘려볼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전라남도를 여러 지역에 알릴 수 있고 또 그 지역 안에서도 더 활발히 소통이 될 수 있게 만들려고 좀 여러 가지 지역을 넣어서 만들어 봤어요. 만드는 사람의 진심이 담기면 음식 맛은 저절로 완성되는 법이죠. 김밥 재료로는 너무도 낯선 7개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연령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즐겨 먹는 순천의 자랑이 됐답니다. 7개 가루가 들어간 확실히 계란 지단을 사용했다 보니까 감칠맛도 있고 좀 담백한 맛도 있어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7개 빵 같은 거는 좀 많이 봐왔어도 7개 튀김이나 7개 김밥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런 데가 생겼네 하고 나중에 신기하다 나중에 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머리에 각인이 한번 된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하게 먹거리가 생기니까 지금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외부 사람들은 이 7개의 맛을 잘 모른다고. 특히나 이 7개는 철분이라든가 아연, 비타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 7개를 많이 먹어주면 건강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 7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짭조름한 바다내음을 머금고 특별하게 진화한 김밥. 만드는 이의 정성이 깃들어 따스하고 포근한 끼니. 맛과 영양 비주얼까지 골고루 갖춘 스페셜 김밥 맛보러 순천으로 봄날의 미각 여행을 떠나보세요.